조계종 신도를 대표하는 중앙신도회 회장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식에 앞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종도들의 자부심 고취와 전법 활성화에 큰 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정원주 회장은 선명상 확산과 신도의 역할을 재정립해 종도로서 자긍심을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매일 5분씩 명상을 하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명상 생활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님들의 산중장터였던 승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축제 803 승시축제가 오늘까지 3일 동안 동화사에서 이어집니다. 지난해 803 국립공원 승격 후 더 여법해진 축제 현장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최초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을 중심으로 비구니 어산의 100년 역사를 살펴보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진관사와 청량사가 개최한 자비의 꽃비 내리고 감로가 베풀어지다 특별전이 비구니 어산 최초의 기록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신도를 대표하는 중앙신도회 회장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식에 앞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종도들의 자부심 고취와 전법 활성화에 큰 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정원주 회장은 선명산 확산을 이끌어가며 신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종도로서 자긍심을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8대 회장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7, 28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정원주 회장을 격려했습니다. 천길 고래 내 꾸무니 거친 물결이 솟고 한 소리 울에 진동하니 맑은 해오리 바람 일어나네. 맑은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며 천상과 인간이 몇이나 알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원주 회장의 거는 기대가 크다며 포교와 전법 활성화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불교의 핵심 가치를 널리 전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중앙신도의 집행부는 선명상 비중화와 함께 불교 콘텐츠 개발에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포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도 하셨습니다. 중앙신도의 집행부의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어 포교원장 선업스님도 중앙신도회의 활동이 전국의 연꽃 향기처럼 퍼져서 부처님법 전하는 세상을 다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열한국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비롯해서 선명상 대중화 등 중앙신도회가 선도하며 종단 외호와 포교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승 국회 정각회 회장은 정원주 회장의 다양한 경력을 거론하며 중앙신도에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우건설 회장, 불교 리더스 포럼의 상임부대표,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장,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해 주신 그 리더십과 역량으로 우리 중앙신도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주윤식 제27대 중앙신도회장은 인도 순례를 통해 큰 가르침을 받았다며 항상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법과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원주 제28대 회장은 선명상 확산을 이끌어가며 신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도 개개인의 포교 역량 강화를 통해 종도로서의 자긍심을 키워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던 말씀과 하나도 틀림없던지 그것을 보고 전부 감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전 세계에 만방이 뻗칠 수 있도록 우리 신도회는 더더욱 열심히 할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 4부대 중은 부처님께서 주신 존귀한 자비의 힘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함께해서 자비 나눔의 등불을 밝히겠다고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오늘부터 매일 5분씩 명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매일 5분씩 명상을 하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 선명상 대회 개막식을 통해 하루 5분 명상을 제안했다며 우선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히면 스스로 평안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경쟁이 치열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전남대 교수 시절 곡성 태안사에서 동안거를 난 적이 있고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장성 백양사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다며 불교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스님들의 산중 장터였던 승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축제, 팔공산 승시축제가 오늘까지 3일 동안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후 더 여법해진 축제 현장,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화사 학인 스님들의 복고 소리가 승시의 시작을 알리고 치타대가 힘찬 연주와 함께 통일대불전에 들어섭니다. 제14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축제가 지난 1일 시작해 사흘 동안 동화사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자연과 사람들이 베푸는 이 의미는 스님들의 장마당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보배를 한 아람씩 안고 가시기를. 스님들이 물품과 생필품을 교환하는 장터였던 승시. 이제는 불교의 전통 문화를 이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실용 화일체. 세계는 갈등 없이 화합하며 살아야 하고 불법 시비 원일체. 불성은 일체 자비의 원력입니다. 지난해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 올해부터 승시 개최일을 매년 10월 1일부터 3일 동안 여는 것으로 정례화해 지역 대표 축제로 위상도 확립했습니다. 승시란 우리 불교의 전통 문화입니다. 고스란히 잘 간직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기도 하고. 팔공산 승시와 같은 가장 한국적이고 또 우리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동화사 승시축제는 팔공산의 자연과 사찰의 아름다움은 물론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과 문화상품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조계종 최초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을 중심으로 비구니 어산의 100년 역사를 살펴보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진관사와 청량사가 개최한 자비의 꽃비 내리고 감로가 베풀어지다. 비구니 어산 최초의 기록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은 범패를 총칭하는 말이자 죄를 올린다는 의미의 어산. 어산 스님들은 전통의식으로 모든 영가들의 뜻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구니 어산 스님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서울 진관사와 청량사가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올해로 100년이 된 비구니 어산을 회고하며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어보는 뜻깊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비구니 최초 중요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비구니 어산 범패 중흥의 역사를 쓰고 있는 동희 스님에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바다의 보물단지와 같은 동희 어장 스님의 생애를 비로소 천천히 살펴보고 청량사에 소장하신 선대 비구니 어산 스님들의 가사와 왕실 발언의 귀중한 유물들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비구니 어산에 대한 최초의 기록전, 자비의 꽃비 내리고 감로가 베풀어지다. 어산은 전통적으로 비구 중심이었지만 근대 100년에 들어 비구니 사찰이 늘어나며 비구니 어산들도 소속 사찰을 중심으로 제장에 서게 됐는데 이는 불교 여성사 측면에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차별 속에서 오직 신심과 노력으로 70년을 한결같이 제장에서 온 동희 스님은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으로 국내외에서 한국 불교를 알리는 동시에 후황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비구니로서 법문 본패를 이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시에서는 동희 스님의 범패 스승 송암 스님과의 인연부터 여러 의식집과 작법꽃, 의식에 쓰이는 기물들과 악기 등을 볼 수 있고 재와 어산에 대한 이해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국악원의 협조로 동희 스님의 호소리와 짖소리 등 희귀음원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해공 스님은 동희 스님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전시회를 통해 비구니 스님들의 어산 작법에 대한 기여와 헌신이 재평가되길 기대했습니다. 승려로서 또는 예술가로서 그 누구보다도 귀강인이 되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제 보유자 구회 스님과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 전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 김미경 은평구청장,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도 행사에 참석해 동희 스님의 원력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3층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전 세계 명상 지도자가 담론을 펼치고 전국에서 특강과 체험이 진행된 국제 선명상 대회가 지난 1일 폐막했습니다. 다양한 대상,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선명상 특강 가운데 학교와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글 엔지니어 출신 명상 지도자 차드 맹탄이 명상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상 지도자 차드 맹탄이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2024 국제 선명상 대회 지역 축제 중 하나로 불교 종립학교인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뇌를 깨우는 15초의 기적, 명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명상 지도자 차드 맹탄은 자신의 어린 시절 행복하지 않았던 일상에 대해 설명하고 젊은 시절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접한 불교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며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So I will share with you some of the things I learned that could help you become better people and also help you succeed in life. What I'm going to talk to you is the three broad categories. The three broad categories are attention training, self-knowledge and self-mastery, and kindness and compassion. 명상을 통해 집중하는 힘을 키우고 자신을 바로 보고 친절함과 연민으로 주의를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 더 나아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라며 오직 부처님 법에 따른 수행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상 지도자 차드 맹탄의 명상과 수행, 그리고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진학이나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거를 명상 같은 걸로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시도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상 지도자 차드 맹탄과 함께 명상 훈련도 해본 참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수행자로 깨달음을 성취했지만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자처한 선지식 용성조사의 오도 138년을 기념하는 봉찬대제가 봉행됐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더위를 식히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린 지난 1일,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는 평택 명법사에서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힌 선지식 용성조사의 오도 138년을 기념해 봉찬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형에 사로잡히지 않고 뜻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수도를 하셔가지고 그 무학도 경지에 이르십니다. 번뇌의 먹구름을 물리치고 망상의 안개 덫을 놓아 불성을 찾아 비로소 불성이 있는데 이르르니 어릴 때부터 한학을 익힌 용성대 조사는 16세에 해인사로 출가해 양주 보광사 도소람에서 첫 깨달음을 얻은 이후 이듬해 해인사에서 2차 오도 1886년 낙동강을 건너며 3차 오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제방선언에서 안거와 보림을 마치고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앞장서는 한편 외색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며 전통 불교의 맥을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교의식의 한글화는 물론 스스로 작곡을 하며 찬불가를 창시하기도 했습니다. 용성조사 대원명법사 실천회는 용성조사의 이런 발자취를 이어 젬베 연주와 용성조사 교성곡으로 오도일을 기념하고 그 뜻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용성조사 대원명법사 실천회는 이날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치료 지원금과 전국 비구니회가 운영하는 광명노인 요양원 후원기금으로 각 1,0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실천회 이사장 화정스님은 석가열애 부촉법 제71세 부촉의 개송을 발표하고 용성조사 유훈실천으로 전 인류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제불보살님과 모든 조사 스님들은 이 땅의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정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138년 오도일에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고, 명법사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불연의 씨앗을 심고 용성조사의 유훈 13옥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창립 57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대성사 주지 도원 스님은 지난 1일 창립 57주년 기념대법회에서 신도들의 지극한 정성이 오늘날의 대성사를 일궈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조현대 신도회장은 신심을 키우고 참된 불자로 100년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성사는 백미 10kg 200포를 지역사회에 회양하고 우수학생 7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주말 태고종 양주 청년사가 불자 가족들의 수계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BTN의 찾아가는 법회 일환으로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한 건데요. 90가족 250여 대중이 한날 한시에 계를 받으며 가족 신행 공동체로서의 정진에 다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고종을 대표하는 사찰 가운데 하나인 양주 청년사 경내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법당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까지 한자리에 모여 함께 부처님전을 향해 예를 올립니다. 태고종 총무원장이자 청년사 회주인 상진 스님은 참석 대중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연비를 하며 불자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청년사와 BTN 불교TV가 지난 29일 함께 봉행한 찾아가는 가족 수계법회 현장. 서원을 이루는 불자 가족이 되겠습니까? 상진 스님은 가족 신행 공동체 운동의 일환이자 전법은 내 가족부터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가족 수계법회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항상 삼보에 예배하고 조그마한 잘못이 있더라도 삼보 전에 나아가 뉘우치고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 수계법회는 90가족 250여 명이 동참해 과거의 업을 참회하고 불자 가족으로서의 신행을 다짐했습니다. 가족 신행 공동체를 이루고 법문을 잘 듣고 항상 수행과 자비행을 실천하는 가족이 되겠다는 서원입니다. 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경사스러운 일 같아요. 가족 수계 발언을 이제 가족 대표로 낭독하게 돼서 영광이고 감회가 참 새로웠고요. 인례사 스님의 선창에 따라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받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발언한 불자 가족들. 법회 참석자들은 한날 한시에 함께 계를 받고 도반이자 불자로 거듭난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자 가족이 오늘 되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요. 앞으로 더 그 가족들 단둘이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화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BTN 불교TV의 양주 청년사 가족 수계법회는 오는 4일 오후 8시 30분, 5일 오전 7시 30분
2차례에 걸쳐 방송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사명대사 열반 414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28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에서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영재 스님은 외적의 칼에서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명대사의 정신을 모두가 본보기로 삼고 따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 여성불자회는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담은 역사소설 칼을 품고 슬퍼하다 천권을 행사장을 찾은 스님과 불자들에게 법공양 올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밀양 무봉사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외적과 싸운 사명대사와 밀양 출신 의열단을 추모하는 호국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무봉사는 지난 28일 밀양 영남루 앞 광장에서 주지 천주 스님과 안병구 밀양시장을 비롯해 500여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밀양읍성 호국산사 음악회를 열고 사명대사와 밀양 출신 의열단, 독립운동가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주 스님은 무봉사는 사명대사의 호국불교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임진왜란 중에 소실된 사찰을 중창한 곳이고 민간 최초로 사명대사 동상을 세운 호국불교 기도 도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추모 행사에 이어 2부 호국산사 음악회에서는 소프라노 박현진, 피아니스트 한동일 등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김천 지장사가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시민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제5회 산신대제와 제2회 산사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9일 봉행된 산신대제에는 주지 무암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초중고등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글짓기, 그리기 대회를 진행하고 시상한 마음 쉬는 산사문화제는 신도들과 함께 가을 정취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무암스님은 가을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글짓기와 그리기 대회를 통해 문화 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여름과 이른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풍류 한마당이 삼각산 정법사에서 열렸습니다. 삼각산 정법사가 지난달 28일 경내에서 성북동 문화재 야행과 함께하는 풍류 한마당을 열고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퓨전 국악과 뮤지컬 갈라쇼, 쌍사자춤을 비롯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줄타기와 줄꾼의 놀이는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 천연염색협회가 광천 관음사에서 제10회 대한민국 천연염색 작가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광천 관음사에서 열린 천연염색 작가대전에는 관음사, 밀양 보문사, 포항 소아공방 등 전국에서 20여 단체 작가들이 참가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개막식에서 한국전통문화 천연염색협회 이사장인 관음사 주지 원철 스님은 전국 작가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경연하는 공모전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천연염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목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